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5종목, 하스탁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이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한진칼 나와 있고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오늘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또 네오위즈는 오늘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짝 상승을 보였는데 서남 그리고 AI 관련주인 이노뎁까지도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오위즈가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죠. 종가 기준으로 15% 넘게 밀려난 모습이고요. 반면에 서남은 상한가까지도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밖에 한진칼, 이노뎁은 20% 넘는 큰 폭의 시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는 종목들 좀 자세하게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진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이 오늘 장중에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 외에서는 또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 한진칼이 비주력 사업을 계속해서 매각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매각 행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연일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8%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은 네오위즈인데 오늘 하스탁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 마감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오위즈는 신작인 피해 거짓이 이 콘텐츠 평점 집계 사이트에서 비평가 점수가 아쉽게도 82점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감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들이 LK99 재현 과정에서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 국민 AI 보편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에 따라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힘을 받았는데 이노뎁까지도 22% 넘는 큰 폭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서남을 먼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테마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분명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추가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이 서남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네, 오늘 좀 이슈가 나왔었던 내용 중에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꿈의 교통수단 하이퍼큐브 예타 소식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쪽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서남을 딱 집어서 나왔기 때문에 서남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모습.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었던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서남에 대해서는 아침에 11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 대부분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셔라 계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 초입 부분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제 노려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 자체만 봤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대선 테마라든지 정치 테마들이 좀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해서 그분이 대선이 되든 이런 높은 자리에 이제 당선이 됐었을 때 실제로 그 기업이 매출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맥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급등이 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LK99 관련해서도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관련주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지 기대감,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 됐었을 때 그런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인류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실제로 매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정치 테마에 같은 이런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반복되는 테마들 그리고 이런 실체가 없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급등 나왔을 때도 그냥 하다가 그냥 놓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보유하셨다가 이거는 이제 손절하고 나와야겠다고 빠져나오신 분들 아니면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500억 정도 터졌는데 뭐 시총 대비해서 적게 터진 건 아니에요. 오늘 한 1,1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진 종목이 1,500억이라는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줬다는 거는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도 나가겠다. 뭐 이건 한번 좀 더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선화뿐만 아니라 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반등을 좀 줬었을 때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 맞고 설사 이게 뭐 결과 발표가 아마 나올 시기가 됐어요. 아마 10월달 전에 한번 더 나오거나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도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예요. 잘 나오면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는 대부분 또 어떻게 첫 상승 때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첫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상승 나왔을 때, 재반등 나왔을 때 한 2번 정도까지는 매매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시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매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되도록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련주들, 좀 이런 비슷한 관련주들 뭐 맥신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관련주들도 다 비슷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경우에도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이런 종목들로 뭐 인생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는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이러나 저러나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만큼 쉽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메또 상장이잖아요. 네. 자, 그에 관련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오늘 좀 여러 가지의 좀 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 최근 시장의 특징이 좀 뭐냐면은 뭐가 주도할 만한 시장의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 이런 종목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또 이끈다 하더라도 뭐 그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점 하루짜리 상승이 좀 많다라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었고 이번에 뭐 CPI 지수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은 시장에서 뭐 자금을 좀 한쪽으로 뭐 쏠린다든지 이런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좀 있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주도 테마가 있다. 우리가 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뭐 2차 전지 관련주만 좀 잘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업종만 잘 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가 나왔어요.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었고 뭐 로봇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한 종목이 이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간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유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은 좀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ARM의 또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 기념으로 해서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이 패널 쪽을 좀 담당하게 됐다. 판매 매출이 증가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재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도 한 3,800억 정도 강하게 좀 들어왔었고요. 이런 저항대 자리, 신고가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직전 시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빠지는 날 있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해 주는지를 보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하루 정도 관망하시는 게 좋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좀 추가적으로 노리시겠다 하시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높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점점 우상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좀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거나 꾸준하게 우상향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적인 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추석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추석 때 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대외 변수적인 면을 우리는 그냥 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석 연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 두시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지 테마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이런 종목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청산에 대한 시점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혹시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최소한 뭐 월요일 날 정도 됐었을 때까지 거래 대금이 없었을 때 지지되는 구간 보고 좀 노려보시되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오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스탁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신작이 뭐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음 달에 또 지스타 예정이 있잖아요. 이 네. 게임주도 힘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매출적인 면에서는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 작년 게임스컴에서 이제 출시되고 나서 기대감 1위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오이즈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작년 아마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8월 9월 뭐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8월 9월 달부터 이때 이제 게임스컴에서 출시가 되고 나서 피해 것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부터 기대감으로 쭉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9월 16일 날인가요? 정확하게 19일 날 출시가 좀 되는데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좀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손 기술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게임이라서 저도 게임을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저기 나이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잘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새롭게 네오이즈에서 게임을 좀 발표하면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메타크리틱이라고 이걸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평가 자체가 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시가 이제 되고 나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콘솔 게임하고 콘솔하고 PC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좀 버벅거림이 있다든지 뭐 버그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로는 뭐 안 좋게 나와서도 실제로 나와서 서비스가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드물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뭐 오늘 좀 하락을 맞으신 분들은 가슴이 좀 아프시겠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일단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33,000원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신작 게임 발표했었을 때 대부분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신작 게임을 발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부라도 좀 물량을 좀 줄여주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게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신작 게임 나올 뭐 펄어피스라든지 이런 좀 기대작들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거 반영해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게임주가 기대감이 좀 확 낮아졌는데 그나마 좀 기대할 볼 수 있는 게 이제 내년에 MR 헤드셋 이런 애플에서 나오는 MR 헤드셋이라든지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도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VR 게임들에 대한 매출이 혹시나 좀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런 쪽 게임을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제가 또 혹시나 좀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당분간은 게임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이노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가 전 국민 AI 일상화에 보편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노뎁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노뎁이 근데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주 쪽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노뎁 지금 AI 쪽보다는 마음 AI나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노뎁이 올라갔다는 거는 오히려 좀 메타버스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이 좀 났고요. MP라는 종목도 오늘 9%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21%까지 올라갔다 좀 밀렸었고 또 하나 또 보냐면 선희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선희 시스템도 역시나 좀 메타버스로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OLED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뭐라고 하나 딱 엮어서 뭐 이 종목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뭐 AI도 엮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뭐 AI 뭐 지금 메타버스 다 엮이긴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총이 좀 대부분 다 낮아요. 시총 낮은 종목들이 그냥 이슈 딱 붙여놓고 자금 단기적으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순간 슈팅 나와서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윗꼬리 이게 다 지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지금 선희 시스템도 지금 고점 자리에서 봤었을 때 17%고 종가가 8%예요. 이렇게 좀 윗꼬리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아까 이제 MP도 말씀드리면 MP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죠. 21%에서 지금 종가 9% 정도 이렇게 윗꼬리도 좀 다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좀 단기성으로 좀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매매를 좀 줄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공략을 해보셔도 늦지 않나. 이왕이면은 주도 테마를 했었던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